김정희는 요즘 들어 자주 같은 꿈을 꾸었다. 낡은 버스 정류장, 바람에 펄럭이는 시간표.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늘 뒤돌아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희는 알았다. 누구인지. 영수야. 입 밖으로 이름을 꺼내려는 순간 꿈은 늘 거기서 끊겼다. 아침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이제는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는데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해버린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잡아 명절 때나 내려온다. 집은 조용했고 정희의 하루는 길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이른 봄 공기가 아직은 차가웠다. 또 그 꿈이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렸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24 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영수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왜 가냐고 묻지 못했다. 그때는 묻지 않아도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정희야, 오늘 시장 같이 갈래? 이웃집 순자였다. 그래, 나도 나갈 참이었어. 겉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깊게 펜주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네.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집 나물 좋아요. 아줌마, 딸기 맛 좀 보고 가. 시끌벅적한 소리들 사이에서 정희는 잠시 멍해졌다. 이런 풍경 속에도 그때의 자신이 있었다. 영수와 나란히 걷던 날들. 말없이도 편했던 시간들. 언니, 이거 좀 들어줘. 순자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 좀 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이었다. 꿈에서 보던 그 자리. 낡은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그대로였다. 여기였지. 그날 영수는 이곳에서 떠났다. 나 서울 올라간다. 그의 첫마디였다. 왜? 겨우 그 한마디를 물었다. 영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다였다. 언제 와? 그때의 정희는 웃으면서 물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올라탔다. 정희는 손도 흔들지 못했다. 그저 서 있었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정희는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날 이후로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처음엔 기다렸다. 편지라도 올 줄 알았다. 그 다음엔 원망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을까? 그 다음엔 잊으려고 했다. 정희는 결혼을 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 지난 일이라고.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날이 떠올랐다. 버스 정류장. 뒷모습. 말하지 못한 질문.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김정희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보관 중인 우편물이 있어서요.
오래된 건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는 다음 날 바로 찾아갔다. 직원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편지. 보는 순간 알았다. 글씨를. 영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다. 편지는 짧았다. 정희에게. 정희야. 그날 한 번만이라도 붙잡아줬으면 나 안 갔을지도 모르겠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정희는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4번째는 읽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더 읽으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날 한 번만이라도 붙잡아줬으면.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짓말이야. 정희는 중얼거렸다. 영수,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떠날 사람이면 차라리 냉정하게 떠났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건 이상했다. 너무 비겁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글씨가 아니라 종이를 봤다.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수십 년 된 종이인데 접힌 자국 말고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 우체국 소인. 없어.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편지는 보내진 적이 없다. 그럼 이건 뭐야?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동사무소로 갔다. 어제 그 편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다. 아, 그거요. 오래된 유류품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유류품이요. 네. 무연고 사망자 물품이요. 정희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누구 물건인데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영수 씨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1983년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1983년. 그는 떠난 해에 죽었다. 말도 안 돼. 그럼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였지? 그녀가 원망하고 잊으려 하고 결혼까지 했던 그 긴 시간은 전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그날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다. 버스 정류장. 그의 뒷모습. 고개를 들지 않던 얼굴. 왜 눈을 안 마주쳤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 그날 그는 가방이 없었다. 서울로 간다면서. 짐도 없이. 정희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기억은 흐릿했지만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버스가 오기 전. 그 짧은 순간. 영수는 말했다. 정희야. 그녀가 대답하려고 했을 때. 그만하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다.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런 말 안 했어.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왜지? 정말 사랑했다면 왜 찾지 않았을까? 왜 그냥 기다리기만 했을까?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그날 밤, 정희는 또 그 꿈을 꿨다. 버스 정류장.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영수가 먼저 돌아섰다. 얼굴이 보였다. 피투성이었다.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다. 너 뭐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쳐다봤다. 그 눈, 처음 보는 눈이었다. 원망. 왜? 정희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왜 나를 못 본 척했어? 정희는 얼어붙었다. 뭐? 그날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너 봤어. 거짓말. 너 거기 있었잖아.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다. 골목이었다. 비가 오던 날. 그리고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날 정희의 숨이 가빠졌다. 기억이 돌아왔다. 피, 젖은 바닥, 그리고 도망치던 자신. 아니야. 나였어. 영수가 말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사람. 정희의 다리가 풀렸다. 너 나 봤잖아. 아니야. 눈 마주쳤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그녀는 봤다. 피 흘리며 쓰러진 남자를. 살려달라는 눈. 하지만 도망쳤다. 무서워서. 귀찮아질까봐. 인생이 엮일까봐. 그게 너였어?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기다렸어. 한 번쯤은 돌아올 줄 알았어. 정희는 무너졌다. 몰랐어. 알았어도 똑같았을까? 그 질문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그날처럼 영수는 올라탔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떠났냐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묻지도 못했네.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알았다. 그는 떠난 게 아니었다. 버려진 거였다. 정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때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를 떠났냐고. 잠시 멈췄다가 묻을 자격도 없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처럼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